소득 감소 25% 인정 기준입니다. 보시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말 쉽게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지근용수입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자마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세부 지침이 홍보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기가구 긴급지원 생계비에 관해서 제가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게 쉽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문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내부 자료이고요. 오픈이 안 돼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꼭 집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그냥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로 25% 이상 소득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득 감소 25% 요거는 아래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먼저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해도 지급이 안 되는, 지급이 제외된 대상은 중복지급 제외라고 되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긴급생계비, 긴급생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자, 그걸로 생계급여를 지원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타사업 코로나19로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선 영상으로. 그리고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 요거 50만원짜리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그리고 구직급여 받으시는 분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받으셨거나 받고 계신 분들은 자, 지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받나인데요. 자, 당연히 신청 중입니다. 신청해야지 지급이 되고요. 위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인데요. 근로자분들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그리고 2020년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신 분들, 2020년 2월 1일 이후로 구직급여 받다가 9월 30일까지 다 받으시고 취업한 사실이 없으신 분들, 아직 취업 안 되신 분들은 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단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신청자가 많을 때는 아래와 같은 순위로 정리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소득 감소 25% 인정 기준입니다. 보시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말 쉽게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요. 자, 소득 감소 비율인데요. 최근 2020년 7, 9월 소득,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 7, 9월 소득 있지 않습니까?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비교표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겁니다. 비교 소득 대비해서 25% 이상 감소인데요. 세 가지 다 필요하단 말씀이 아니고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본인이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2019년 통으로 해서요, 월 평균 소득이 요거 비교해서 올해 2019년 7월에서 9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됐다 하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그죠? 2019년 딱 이맘때쯤 비교 대상인 7월, 9월 월 소득 또는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이죠. 요것보다 올해 7, 9월이 25% 이상 감소됐다. 라든지 아니면 세 번째, 올해 2020년 1월에서 6월 평균 소득이 2020년 7월, 9월 소득보다 많아서 자, 그리고 2020년 7월, 9월 소득이 이것보다 25% 이상 감소됐다라고 확인되시면 신청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 3번 중에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작년 통소득이라든지 작년 이맘때쯤 7월, 9월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평균 소득이 올해 7월, 9월 소득보다 월등히 높다든지 하시면은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뭘 준비해야 하는가인데요. 자, 준비할 자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어렵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어디서 받으면 되는지도 설명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하시는 분들인데요. 세무서에 발급받으셔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종합과세표준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그리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증인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시면 돼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쉬우시겠죠? 자, 그리고 세무서, 카드사, 거래업체 발급 서류 중 택 하나인데요. 휴업이나 폐업하신 분들은 요거 받으시면 되겠죠? 요거 받으시고 아니면은 매출 전표, 요거는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가 없으시고 발급받기 힘드시면 거래 내용 확인 자료 같은 것들 거래업체에다가 모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겠는데 요건 좀 번거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통장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좋은 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 감소 신고서인데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내방하시거나 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등록 사업자인데요. 자, 미등록 사업 하시는 분들은 거래업체 발급 서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류가 없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신청을 하셔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우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 감소 신고서 역시 이건 내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근로소득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이신 분들인데요. 자, 준비할 서류는 첫 번째 세무서 발급 서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면 돼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아니면 원천징수증입니다. 공식 명칭 원천징수 영수증이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못하놨네요. 사업장 발급 서류, 사업장 발급 서류 중에 한 가지인데요. 자,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 명세서, 근로계약서죠.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급여를 받으신 급여 명세서라든지, 그리고 급여 지급 통장 내역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감소 확인서인데요. 소득감소 확인서는, 자, 이건 본인이 적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주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감소 확인서는 가져가셔가지고 본인이 적으시고요. 사업자분이 역시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할 자료는 이렇게 되고요.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셔야지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구 기준인데요. 가구 기준이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으로 저희가 봅니다. 동거인도 포함됩니다. 자, 9월 9일 이후 변동된 건 인정이 안 됩니다. 9월 9일까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저희가 기준으로 살피고요.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요.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배우자분이나 아니면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신 분들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가 있고요. 다만 신청 시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제가 예외의 예외라고 해놨는데요. 자,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신 분들 포함된다고 했는데 주소지를 달리한 30세 미만 미혼 자녀이신 분이 중위소득 50% 이상 벌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되시면 따로 신청 가능하세요. 따로 신청 가능하신데요. 자, 그리고 소득 기준인데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이건 순수하게 소득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소득 기준을 보시게 되면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의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데요. 중위소득의 75% 이하인데 이게 중위소득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중위소득 1위는 175만 7,194원, 2위는 자, 그리고 3인, 4인, 5인, 6인 이렇게 계속 쭉 설명되고 있죠. 자, 이 소득 대비해서 75% 이하면 1위는 131만 8천원, 2위는 224만 4천원, 3인, 4인, 5인, 6인. 자, 확인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보다 세전 소득이 적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적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래는 연소득액을 예시를 들었는데요. 연소득액은 세전소득을 신고하시는 분들 참고용으로 이제 한번 기재를 해 둔 것 같고요. 소득이 이것보다 적다고 판단되시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전입니다. 자, 그리고 재산 기준인데요.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의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00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이시면 재산 기준은 총과되시고요. 재산 산정은 행복이행 시스템 공적 자료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적 자료 조회하려면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동의를 가구원분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자, 가구원에 제외된 대상이라고 있는데 기초생계급여나 긴급생계지원 등 이렇게 받고 계시고 수급 대상자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서 판정이 됩니다. 자,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자, 얼마나 받나인데요. 가구원 수별 지원 규모는 자, 1위는 40, 2위는 60, 3위는 80, 4위는 100만 원입니다. 자, 4인 이상 되셔도 100만 원이 최대 금액이고요. 자, 결정 처리 후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자, 한 번 입금이 되십니다. 1회 지급이세요. 자, 그리고 11월에서 12월 중으로 지자체별로 조사가 다 끝나시면 일괄 지급될 예정이고요. 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시고, 자, 신청 기간은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9시부터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셔서요.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하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비 서류들 철저히 준비하신 다음에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서류 구비 철저히 안 하시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장 방문 신청인데요. 세대주나 동일 세대의 가구원이신 분이 대리로 신청 가능하신데요. 자, 신청 기간은 아까 전에 온라인보다는 일주일 정도 늦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9시부터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요. 신청서를 증빙서류 포함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몰리실까 염려가 되어서 코로나도 대비해야 되고요. 그죠? 코로나 감염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해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확인하셔서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예, 여러분 설명은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자, 정리를 하자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소상공인 세희망자금이라든지 아니면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이라든지 자, 앞에 두 제도와
비교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좀 비슷한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두 제도를 받으실 수 있다면 그걸 신청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